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서부터 해드릴 거냐면은 344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344페이지. 저번 주에 지분법을 했는데 지분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을 텐데 저번 주에 푼 문제를 같이 풀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만 하려고 제가 미리 와서 적어 놓은 거고요. 저번 주에 이걸 못했거든요. 내부 거래. 그래서 내부 거래를 해야 돼요. 내부 거래. 근데 이 내부 거래라고 하는 주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급 회계를 좀 들어봐야 이걸 좀 알 수 있는데 설명할 테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하려고요. 344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 투자지분증권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나와 있고 345페이지에 일반적인 경우의 지분법 회계 처리에서 쭉 설명되어 있는 건 혼자 읽어보셔도 되겠죠. 넘기시고 349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요약이 오타가 좀 있어서 수정해 드릴게요. 거기 어디 오타가 있냐면은 맨 밑에 마지막 분계 보세요. 그 표에 349페이지 마지막 표에 차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투자 지분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바꾸세요. 이름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위에 있잖아요. 계정 과목 이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9번 있죠. 그 예제 9번을 저번 주에 같이 풀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분법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자, 이쪽 먼저 좀 설명할까요? 이쪽? 이때부터. 지분법이라고 하는 건 피투자회사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순자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제가 했죠. 순자산.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가액. 어디에 있는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대차대조표에 있는 게 장부가액이죠. 여러분들이 피투자회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거기에 순자산이 있잖아요. 순자산이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이. 자본 아니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의 금액, 그 금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예제가 처음에 500이었죠, 순자산이. 그런 다음에 단기순이익 생겨서 80 늘어났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할 때 30 줄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늘어난 거예요? 단기순이익 100만 원 늘어나고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자본 조정인데요. 나중에 11장 할 때 배우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일단 자본 조정이 늘어난 거예요. 자본 조정도 자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 늘어나서 그게 얼마 늘어난 거예요? 150만 원, 그래서 700.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분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분율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요거는 누가 기록하는 거냐면 투자회사가 기록하는 거예요. 투자회사가. 이 예제에서는 A회사죠. 지금 B회사를 샀잖아요. 그렇죠? A회사가 B회사 샀으니까 여기서 지금 회계 처리하는데 이렇게 이 회계 처리 누가 하는 거예요? A회사가 하는 거죠. A회사가. 투자회사가. 그래서 투자회사는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뭐로 기록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취득한 금액. 그래서 140만 원으로 기록해요. 이게 취득 원가예요. 취득 원가. 현금 140 나가고 취득 원가로 기록했어요. 약자 쓴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에요. 지투라고 쓴 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근데 140인데 잘 보세요. 그럼 이 140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요 140. 요 140이죠. 요 140 요거. 요게 140 됐잖아요. 여기 140. 이 14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는 시점에 그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25% 곱한 우리 지분율 곱한 금액 125만 원 요거는 여기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 순자산 금액만큼 우리 지분율만큼은 돈 내고 산 거죠. 일단 125만 원. 125만 원만 냈으면 참 좋겠는데 더 냈죠. 15만 원만큼. 그걸 우리가 투자 차액이라고 불러요. 투자 차액. 그러면 왜 더 비싸게 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금액에는 요 15만 원이 묻어 있죠. 125만 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5만 원만. 요 15만 원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 금액에. 맞죠? 그래서 이걸 원인별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저번 주에 했었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특정 자산 부채가 공정가액이랑 차이 난 것 때문에 더 준 거. 나머지는 영업권 아니면 부영업권. 근데 이 문제는 토지 때문에 하고 감가성 자산 이렇게 두 개 때문에 더 준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영업권. 이렇게 분석 다 돼 있죠, 거기. 그리고 15만 원이라는 게 요것들 때문에 더 낸 거예요. 투자회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 말이 됐어요. 여기까지 분석한 다음에 2001년 말이 되니까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보고 했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보고 하면은 피투자회사에 뭐가 늘어나요? 뭐가? 순자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변하면 참지 못하는 게 지분법이에요. 순자산만 변하면 얘를 건드려야 돼요. 반드시. 순자산만 변하면 자본 금액이 변하면 거기에 지분율만큼 반드시 반영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얘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갔을 때 특정 시점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금액 곱하기 지분율을 했을 때 금액과 우리 투자 주식 금액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아지기를 바라는 게 이 지분법이에요. 미래 갔을 때. 근데 계속 같아지려면 순자산의 변화된 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해줘야죠, 여기다가. 반영해줘야 되고. 같아지게 만들려니까 고민이 뭐냐면 처음부터 차이 난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차이 난 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죠, 이걸. 가서 차이가 없어지게, 이렇게. 그게 투자 차익의 사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법이라는 걸 하면, 이게 피투자회사 순자산이 변하면 반드시 얘를 건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거기 지분율만큼 뭘 늘려요? 투자 주식 늘려요, 이렇게. 20만 원. 그러면서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단기 순이익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투자회사 입장에서도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보내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투자회사 입장에서. 피투자회사가 80 벌면 그 중에 그거는 투자회사가 얼마 번 거랑 똑같다? 20만 원 번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25%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분계. 이 두 가지 분계가 뭐냐면은 이 투자 차익을 사후 정리하는 거죠. 투자 차익이 계속 이게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없어지냐면 요게 이제 뭐죠? 토지 때문이죠. 토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팔려야 돼요. 피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처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 6만 원이 이제 감가성 자산인데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돼 있으면 요게 처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년에 걸쳐서 없어지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또 이건 영업권인데 영업권도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죠. 20년 이내 기간에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년? 5년 동안 정액법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들어가는데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서 분계가 지분법 이익을 줄이잖아. 이렇게. 지분법 이익을. 그리고 투자 주식을 이렇게 줄이죠. 이렇게. 근데 일단 투자 주식 줄이는 건 왜 그런 거냐면은 요 6만 원이 어디에 묻어 있어요? 여기에 묻어 있잖아요. 여기에 묻어있는 6만 원을 4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없애가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이렇게 줄여가야 4년 동안 여기 있는 6만 원이 없어지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 지분법 이익을 줄이는 거는 사실 피투자회사가 이거 감가성 자산 요 6만 원인데 이게 우리 지분율로 해서 6만 원이니까 우리 지분율이 25%니까 거꾸로 나누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6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25%면 곱하기 얼마가 감가성 자산이 공정가액이 더 높다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하니까. 24만 원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피투자회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감가성 자산은 요 24만 원만큼 공정가액이 더 높은데 장부가액은 더 낮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투자회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 이거 80만 원 있죠? 80만 원 당기순이익 찾을 때는 요 건물에 대한 요 감가성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장부가액으로 했겠어요? 요 공정가액 차이 나는 걸 고려했겠어요? 이 공정가액 차이 나는 걸 고려하지 못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투자할 때 얘를 뭐로 보고 투자했어요? 24만 원 높은 걸로 보고 투자했죠? 감가성 자산을. 그래서 우리 지분율만큼 해서 6만 원을 더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비싸게 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만큼의 감가상각도 더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투자한 입장에서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요것을 내용연수가 4년이라고 했으니까 정액법이면 4분의 1씩 하니까 매년 상각하는 게 6만 원이에요. 이게 25%에도 6만 원, 4분의 1에도 6만 원이 같아 보이는데 같은 거 아니에요. 요 공정가액 차이 나는 걸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할 때 매년 6만 원씩 감가상각이 추가로 일어나요. 6만 원이 감가상각 더 되면 이게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만 원 감가상각 더 한다면은 얼마가? 74만 원이 이게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이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 몇 프로 끌고 오는 거죠? 20? 5% 끌고 오는 거니까 이게 18만 5천 원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우리가 18만 5천 원만 갖고 왔어야 되는데 20만 원 갖고 왔잖아요. 이 보고된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감가상각 일어날 거 우리 요거 15,000원 우리 지분율만큼 그거를 줄여주면 이렇게 지분법 이익을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돼요? 18만 5천 원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줄이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을. 이해하겠어요? 잘 정리하세요. 요 투자 차익 상각하는 거. 그래서 이 짓을 몇 년 동안 해줄 거라고? 이 똑같은 짓을 4년 동안 할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할 거고. 요 밑에 거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없애야간 얘기가. 대변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를 적어야 여기 묻어있는 얼마가? 5만 원이 매년 만 원씩 없어질 거 아니에요. 5년 지나면 다 없어지겠죠. 여기도 지분법 이익을 적어서 얘를 이렇게 줄여요. 지분법 이익을 줄이는 거는 피투자회사가 보고한 단기순이익에는 우리의 영업권 상각이 반영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반영 안 돼 있죠. 투자회사 입장에서만 영업권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각비를 여기서 반영해야 된다. 지분법 이익에서. 그래서 줄여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걸 계산해 볼게요, 한번. 여기, 잠깐만, 여기. 계산기로 140에다가 20 더하신 다음에 15,000원, 만원 빼보세요. 얼마 나오나? 157만 5천? 확인해 보세요, 한번. 맞아요? 157만 5천? 157만 5천이니까 요 금액이 됐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이 금액이 됐죠? 장부 금액이? 그럼 요 금액이랑 또 차이 나잖아요? 빼보니까 얼마 차이 나요? 12만 5천 원 차이 나요. 투자 차익이 줄었죠? 저번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구성이 4만 원 토지는 그대로 있겠죠? 얘는 얼마로 줄었겠어요? 4만 5천 원으로 줄었겠죠? 얘는 얘가 4만 원 됐겠죠? 얘가 다 더하니까 12만 5천 원 돼요? 이렇게? 요 내부 거래는 조금 있다 하고요. 바로 일로 가요. 배당 받았을 때 현금 받아서 얘 줄이는 건 이제 알겠죠? 순자산이 줄어서 그래요. 피투자회사가 배당하니까 뭐가 줄었어요? 순자산 주니까 그것만큼 투자주식 줄여야 돼요. 7만 5천 원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7만 5천 원 줄이니까 얼마 돼? 150만 원 되죠. 일단 이렇게 150만 원. 또 빼요. 뺐더니 얼마 되냐면 그대로 12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는 왜 안 줄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는 왜 안 줄었어요? 그건 여기서는 지금 상각한 게 없잖아요. 이거는 요때 배당 받을 때 배당만 회계 처리한 거지 상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요. 마지막인데 150에서 단기순이익이 또 100 생기니까 순자산 늘었죠. 늘어난 것만큼 투자주식 늘려야 돼요. 지분법 이익 잡고 25만 원 늘리고요. 얘 해야죠. 감가상 자산, 영업권 여기까지가 저거랑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까지가. 요거 하나 추가된 건 뭐냐면 자본 조정이 늘어났어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이 늘어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순자산 늘어난 거죠. 순자산 늘어난 거니까 그것만큼 투자주식 늘려야 돼. 이건 알겠어요? 순자산 늘어난 것만큼 투자주식 늘린다는 건 알겠어요? 대변에 뭘 쓸지가 문제인데 이것도 정리했었죠. 저번 주에. 단기순이익 때문에 생겼을 때는 뭐였어요? 지분법 이익이었죠. 손익계산서로 가려고. 이렇게. 그런데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이나 뭐 누적 기타 포괄손익이나 그것 때문에 생긴 거는 여기를 뭐로 가자고? 지분법 평가익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가자고 이렇게 했죠. 그거예요 이게. 12만 5천 원.
그러면 12만 5천 원만큼 또 늘렸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150에다가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거 빼고요. 이거 더해보세요. 150에다가 25만 원 더하기 12만 5천 원 빼기 2만 5천 원. 185만 원.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니까 차이 나는 게 얼마 됐어요? 10만 원 됐죠, 이렇게. 10만 원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2만 5천 원 또 줄었죠. 왜 줄었는지 알겠죠? 그럼 얘가 구성된 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얘가 구성된 게 토지는 그대로 있을 거고 감가성 자산 때문에 생긴 건 3만 원 남을 거고 영업권 때문에 생긴 것도 3만 원 남았겠죠. 더하니까 10만 원.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이 계속 가면 언젠가는 토지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되겠어요? 제로가 되는 날이 오겠죠. 제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순자산 금액 곱하기 지분율 한 거랑 이 금액이 같아지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문제 여기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고 뭐만 안 했냐면 내부 거래만 안 했어요. 내부 거래만 하려고요, 지금. 그럼 내부 거래 하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하세요. 자, 내부 거래 할게요. 내부 거래 보니까 이 문제 자료를 좀 보세요. 거기 자료. 349페이지 자료. 자료 보니까 맨 밑에 자료 3번 맨 밑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내부 거래가.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2000X 1년에 B 회사한테 뭘 팔았죠, 보니까 거기. 얼마를 팔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적으세요. 10만 원짜리 재고가 있었는데 이 10만 원짜리 재고를 얘한테 12만 원에 팔았어요. B 회사한테 10만 원짜리 상품을 12만 원에 팔았어요. B 회사한테. 2000X 1년에. 그럼 A 회사는 요거 상품 12만 원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어요? 빼니까 얼마 차이 나요? 2만 원이니까 2만 원만큼의 이익을 잡았겠죠, A 회사가. 언제? 2001년에. 맞아요? 그럼 B 회사가 이 받은 상품을 제3자한테 팔았다. 또다시 제3자. 제3자한테 2001년에 만약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여기 제3자한테 15만 원에 팔았어요. 2001년에. 그럼 B 회사는 이거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하겠습니까? 3만 원의 이익을 보고하겠죠. 빼보니까. 그걸 2001년에 팔았다면은 결국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친 게 뭡니까? 이게 A와 B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얘가 지금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25%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쓰고 있죠, 얘가? 지분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실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물건 판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걸 내부 거래라고 해요, 우리가. 분명히 법적인 실체로는 A 회사와 B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얘가 얘를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건 하나하나 다름없기 때문에 둘이 하는 거래는 내부 거래다. 이렇게 봐요, 내부 거래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피투자 회사한테 기말에 가서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이익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야 얘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면요, 이렇게. 얘한테 뭐가 남아요? 이익이 남잖아요. 얘한테는 그게 부담이 돼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내부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만약에 B 회사가 2001년에 받은 이 상품을 2001년에 외부에 팔았다면
이 노란색으로 보는 이거에서도 2001년에 물건이 외부로 팔려버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0만 원짜리 물건이 얼마에 팔린 거예요? 15만 원에 팔린 거죠. 그럼 이 노란색 실체 입장에서 전체로 이익 잡을 게 얼마에 빼보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얘가 얼마 이익 잡았어요? 얘가 2만 원. 얘가 얼마? 3만 원. 전혀 문제가 없죠. 외부로 팔렸다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내부 거래를 통한 미실현된 이익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팔렸을 때는 괜찮아요. 이건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얘가 안 판 거예요. 2001년에는 팔지 않고요. 2003년에 팔았어요. 밖에다가. B가. 그 얘기는 2003년까지는 누가 갖고 있었다는 게 이 물건을. B가 갖고 있었어요. 2003년까지는. 그럼 B 창고에 이 물건이 12만 원으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팔리기 전까지. 그러면 2001년 기말 시점에 보시면 2001년 기말에 보면 B 회사 창고에 이게 쌓여있는 물건 이거 여기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장소만 옮겨가면서 얼마의 이익이 붙었어요? 2만 원의 이익이 붙었죠? 이 금액에. 2만 원의 이익이 붙어가지고 A 회사가 그 이익을 잡았죠? 근데 그게 외부로 팔리지 않았죠,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내부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미실현 이익이란 표현.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현되려면 이게 어디로 팔려야 돼요? 외부로 팔려야 된다. 이런 얘기. 외부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A 회사가 잡은 내부 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지금 얼마다? 지금 얼마에 보이죠? 2만 원이죠, 2만 원. 그 자료가. 그게 요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그리고 A 회사가 B 회사한테 물건 파는 걸요, 나중에 고급회계 배우시면은, 졸지 마세요. 고급회계 배우시면 이걸 하향 판매라고 해요, 하향 판매. A가 B한테 파는 거를, 그 다음에 B가 A한테 파는 거를, 거꾸로 가는 걸 상향 판매라고 해요. 참고하세요. 하향, 상향. 그런데 여러분 중급회계 할 때는 이 하향만 잘하셔도 돼요. 하향. 상향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하시고. 하여튼 지금 이 문제는 하향이에요. 하향. 얘가 팔았어요. 얘가. 그럼 얘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더 잡았어요. 보니까. 2만 원의 이익을 더 잡았죠. 그럼 그 꼴을 여기 2만 원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건데 그 꼴을 봐주겠다는 게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지분법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미실현 이익을 잡은 걸 그대로 못 봐주겠다.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자. 제거하자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이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 하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요 2만 원을 전액 제거했었어요. 전액 제거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했어요. 분계를 2만 원만큼 이건 참고만 하세요. 예, 개정되기 전이니까 2001년 말에 분계하는 거예요. 미실현 이익 제거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분계를 누가 하는 거죠 지금? A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A 회사가. A 회사가 잘 보니까 지금 내부 거래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더 잡았다고요? 2만 원의 이익을 더 잡았으니까 2만 원의 이익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2만 원의 이익을 줄이려니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지분법 이익이란 게 있잖아요. 요 개정 과목을 이용해서 줄이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줄이면 이익이 줄이는 효과죠, 이게. 2만 원만큼. 얘를 그냥 잠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변에는 뭐냐면 이 내부거래 제거하려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있죠? 이것도 잠깐 이용해요. 원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순자산이 변했을 때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부거래인데 잠깐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투자주식이 2만 원 줄고 얘 이익 줄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는 B 회사가 저 물건을 외부에 팔 거 아닙니까? 외부에 팔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이게 지금 미실현 돼가지고 지금 제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게 B 회사가 외부에 팔면 2003년도에 외부에 팔면 B 회사는 2003년에 얼마의 이익을 잡아요? 빼니까 3만 원의 이익밖에 안 잡죠. 근데 이 실체 입장에서 보니까 2003년에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꼴이에요. 5만 원의 이익이 생겨야 돼. 5만 원의 이익이. 근데 요때 2만 원 이게 잡았다고 보면 3만 원밖에 안 잡는 거지만
우린 이때 2만 원이 실현됐다고 봐요, 안 봐요? 안 봤잖아요. 그래서 2만 원 제거했잖아요, 저렇게. 그럼 얘가 팔았을 때 뭐가 된 거예요? 실현된 거죠, 이때 실현. 실현됐을 때 저 했던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저 분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요 분계 거꾸로 뒤집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은 원위치 하는 거죠. 원위치 하는 거고 지분법 이익을 대변에 잡게 되니까 이익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내부거래 재고의 분계예요. 그러니까 요 분계를 이해하실 때 이 얘를 건드리는 걸 순자산 건드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자산 변했을 때 건드리는 게 맞는데 내부거래는 잠깐 여기에 요걸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실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할 거예요. 원위치 이렇게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향 판매로 인해서 지배회사가 잡은 얘가 잡은 요거 미실현 이익도 투자 지분율 있잖아요. 투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래요. 상향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똑같아졌는데 투자 지분율만큼만 제거. 그 얘기는 얼마냐면 5천 원만 제거하래요.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5천 원만 제거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서 2만 원 제거하지 말고 얼마만 이익을 줄이래요? 5천 원만 이익 줄이래요. 그리고 얘도 5천 원만 잡아놨다가 나중에 실현되면 뒤집으래요. 그럼 왜 이번에 개정되면서 요 2만 원 미실현 이익을 다 제거하지 않고 지분율만큼만 제거했느냐? 잘 들으세요. 요 B회사 있잖아요. B회사에 우리는 몇 퍼센트 주주예요, 지금? 25% 주주죠? 그럼 B회사의 75%는 누가 갖고 있어요? B회사의 75%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죠? A회사는 이 회사를 25%의 주식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얘랑 내부 거래를 통해서 2만 원의 이익을, 미실현했다고 봤잖아요, 지금? 잘 보니까 B회사가 100%다 얘 건 아니고 25%만 얘 거더라. 25%만. 그럼 75%는 남의 거잖아 이게. B회사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75%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5%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했지만 그 75%에 해당하는 15,000원은 어떻게 했다고 보자는 거예요? 실현됐다고 보자는 거예요. 15,000원만큼은. 외부랑 거래한 거랑 똑같다. 어차피 B회사에 우리는 25%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B회사와 거래해서 제거해야 될 이익은 우리 지분율만큼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이든 상향이든 이제 지분율 다 곱하는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향 판매를 했을 때 여기서 미실현한 이익이 지금 얼마였어요? 지금 2만 원인데 다 제거하지 말고 얼마만? 투자 지분율만큼만 제거하자. 요만큼만 뭐 한 걸로 보자? 미실현한 걸로 보자. 미실현. 나중에 B회사가 팔면 어떻게 분개하면 되죠? B회사가 나중에 팔면 그 분개가 책이 없어요. 이 예제에. B회사가 팔았을 때 분개가 없는데 B회사가 2003년도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했던 분개 있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근데 그게 책에 없어요. 여기서 팔았다고 얘기가 없거든요, 여기. B가 팔았다는 얘기가. 이 예제는 미실현된 것밖에 없어요. 실현되는 게 안 나와요, 거기. 됐나요,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내부 거래한 거예요, 내부 거래.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좀. 자, 우리 아까 이거 다 완성했는데, 다 완성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 추가해야죠, 이거. 여기 보니까 5,000원이 투자 주식이 빠지잖아, 이렇게. 요거 내부 거래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서 얼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5,000원이 빠져야 되죠, 5,000원이. 요 금액에서 5,000원이 빠져야 되잖아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요 차이 나는 게 이 금액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얼마가 더 빠져요? 5,000원이 더 빠지겠죠, 이게? 요게 일시적으로 원래 맞아야 될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게 뭐 때문이에요? 내부 거래 때문이고. 여기도 5,000원이 빠지겠죠? 어차피 여기서 빠졌으니까. 여기도 빠지고요, 다.
5천 원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천 원만큼의 차이가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언제 가면 이 5천 원의 차이가 없어져요? 이게 실현되면 없어지죠. 실현되면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미실현되는 동안에 차이 나는 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실현되면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논리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통해서 조작한 이익을 제거시키자는 건데, 이익을. 그 제거시킬 때 그걸 기록해 놓는 장소를 얘를 선택해 잠깐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실현이 되면 그 실현된 이익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으면서 얘를 다시 원위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미실현 이익 제거, 실현 이익 인식, 분계가 그래요. 책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34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347페이지 맨 밑에 투자회사의 내부 거래 제거에서 맨 밑에 분계하고요. 맨 밑에 분계가 그게 미실현 이익 제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분계는요? 다음 페이지 분계는 그게 실현 이익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셔서 347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 내부 거래 제거라고 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줄을 잠깐 읽어볼게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투자회사의 당기수익 조작한 경우에 잘 보세요. 이게 하향 판매를 의미하는 겁니까? 상향 판매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하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본 게. 하향을 의미하는 거죠. 하향.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하향 판매라고. 하향 판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향 판매. 그러니까 누가 판 거예요? 누가? 투자 회사가 판 거죠. 그게 지금 배운 거예요. 만약에 피투자 회사가 팔면 달라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346페이지. 346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거기 한번 첫 번째 줄만 보세요. 피투자 회사가 투자 회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조작한 경우 거기까지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그게 상향이에요. 상향 판매라고 적어 놓으세요. 상향 판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그 고급 회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중급 회계 때는 해도 잘 모르는데 고급 회계 때 해야 된다고 표시만 잘 해놓으시고 중급 회계 수준에선 시험에다 하향밖에 안 나와요. 하향. 고급 회계 가야 상향 나오고. 됐나요? 그럼 정리가? 다 했네요, 이 문제. 어디를 봐드릴 거냐면은 351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 해답에 맨 위에 2001년과 2002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투자 주식 금액하고 지분법 이익하고 지분법 평가이익 나와 있죠. 그게요 이렇게 돼요. 이 지분법이 시험에 나오면 출제자가 뭐를 질문으로 던지냐면 이걸 질문으로 던져요. 거기 있는 금액들을. 그러니까 이 분계를 해라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지만 이 분계를 하라고 분계를 하라는 문제보다는 특정 시점에 뭐를 물어봐요? 투자 주식 금액이 얼마냐?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지분법 평가이익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투자 주식 금액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있는 거.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요, 이거. 이 투자 주식 금액,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지분법 이익. 그래서 그거를 찾을 줄 알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자, 그 밑으로 가서 중간 밑에 보니까 장단점이 나와요. 장단점. 단점은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1번이 장점이거든요. 1, 2, 3. 밑줄 쳐요. 어디냐면은 네 번째 줄. 지분법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을 지분법 손익으로 개별 회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 줄로 된 연결, 단일 계정 연결이라고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고급 회계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고급 회계 배우시면은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배우는데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연결 당기 순이익이 지금 우리가 배운 뭐요? 지분법을 투자회사가 하면은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개별 당기 순이익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지분법을 할 때 우리가 지분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다 끌고 왔잖아요. 이렇게 손익을 이렇게 요거 하나 가지고 요 개정 과목 하나 가지고 뭐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게 돼요. 지분법이. 그래서 한 줄로 된 연결이다. 요 한 줄로 된 연결이다. 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 안 돼도 고급회계 배우시면 알게 될 거니까 밑줄 잘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투자회사가 P투자회사의 배당 정책을 조정하거나 P투자회사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자기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바로 이것이 지분법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밑줄 친 게 이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이 지분법을 하지 않으면 이익 조작할 여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거기다가 밑줄 친 거에 나와요. 첫 번째가 배당 받을 때요. 지분법을 빼고는 대변에 뭐 잡았죠 이제까지? 지분법을 빼고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을 잡았죠 이제까지. 지분법에서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줄였지 원가법이나 공정가액법, 시가법에서는 배당금 수익 잡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건 단기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 맞지요? 그러면 P투자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이 달라져요? 투자회사의 이익이 달라지죠. 그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이익 좀 많이 내려고 하니까 너 배당 많이 해라. 야 우리 이익 안 내고 싶으니까 배당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 배당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투자회사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렇게 내부 거래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얘가 얘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물건 사가라면 사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부 거래를 통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익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분법을 하면 제거했죠 지금 우리가. 근데 지분법을 안 하면 제거 안 했잖아요. 이거를 내부 거래한 거를. 그러니까 지분법을 하지 않으면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이익을 조작할 여지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투자회사가. 근데 지분법을 하니까 그 여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제거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분법은 언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기준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익 조작도 못하죠. 걔가 내 말 안 듣는데. 내 말 들어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혼자 보시고 352페이지로 넘어가서 투자 차익의 성격으로 가요. 이 투자 차익의 성격이라는 건 이거예요. 요거 우리가 다 지금 정리한 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표 비슷하게 그림 나온 거 있죠? 위에서부터 한 6번째 줄에 투자 차익이라는 건 크게 뭐로 구성된다? 두 가지죠, 거의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첫 번째가? 그 그림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나는 것들 때문에 생기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뭐 때문에 생겨요, 거기? 영업권 또는 부영업권 때문에 생기죠? 자, 그럼 밑에 그 영업권과 부영업권 계산은 공식 한번 보실래요? 밑에? 중간에 딱 있죠, 중간에. 취득원가에서 P투자회사의 순자산, 거기가 중요한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공정가액이라고 써 있죠. 거기 중요하게 표시 넣으세요, 공정가액. 거기다가 투자 지분율 곱하면 그게 영업권이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거기다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이라고 썼다,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자리에.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건 영업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장부가액이라고 썼다면 거기 지금 표시한 데를 공정가액이 아니라 앞에 영업권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투자 차익이라고 써야 돼요.
투자 차익. 장부가액 곱한 거랑 빼서 차이 나는 게 투자 차익이었고, 일단 그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나는 자산부채 고려하면 첫 번째로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액 곱하기 지분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교한 게 뭐예요? 영업권 또는 부영업권이다.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지금? 장부가액이냐 공정가액이냐? 주의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투자 차익이 구성되는 게 두 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나는 그 자산 부채 때문에 생기는 거. 두 번째가 영업권 또는 부영업권. 밑에 있는 거 혼자 보시고요. 예제 10번을 같이 풀어드릴게요. 같이 하세요, 이거 지금. 분개를 하세요, 같이. (2001년) 초에 같이 하세요. 얼마 주고 샀다고 돼 있어요? 130만 원. 우리 130만 원을 뭐라고 불러요? 취득 원가. 맞아요? 그럼 130만 원이 취득 원가인데 처음에 자, 지분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분석해 놔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더 주고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130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취득 당시에 순자산 장부가액.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요 300만 원은 장부가액입니까? 공정가액입니까? 300만 원은 장부가액이에요. 공정가액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문제 풀기 전에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이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은 얼마일까요? 찾아보세요. 계산기로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300이거든요. 그러면 공정가액은 얼마일까요? 금액이. 순자산 공정가액. 순자산 공정가액은 400이에요. 400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자산 공정가액이 왜 400이 되냐면은 거기 보니까 재고자산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10만 원. 토지 차이 나는 게 40만 원. 건물 차이 나는 게 50만 원. 다 더하니까 얼마 차이 나요? 100만 원 차이 나죠? 순자산 장부가액이 300인데 공정가액은 40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정가액 400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하는 거죠? 300에다가? 우리 지분율 곱하는 거죠? 30%.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돼, 이게? 90만 원 되니까 빼니까 40만 원 되죠, 이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투자 차익이라고 불러요? 투자 차익이다. 장부가액 곱해서 뺀 거는 투자 차익이에요. 공정가액에 이거 곱해서 뺐다면, 좀 이따 계산해볼게요. 공정가액이 400이니까 30% 하면요. 이게 얼마 나오죠? 3, 42, 120이죠? 120이면 130에서 빼니까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차이 나죠? 10만 원은 영업권이에요? 투자 차익이에요? 이건 영업권이에요. 조금 이따 영업권 계산해 보시면 이거 나와요, 이제. 10만 원.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장부가액 곱하는 거냐, 공정가액 곱하는 거냐 다르다는 거 알겠죠? 됐죠? 지우고. 그러면 40만 원만큼의 투자 차익이 생겼는데 이 원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특정 자산 부채가 공정가액이랑 차이 나는 것 때문인데 재고자산 차이 나는 게 10만 원, 토지 차이 나는 게 40만 원, 건물 차이 나는 게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 거는 우리 지분율만큼만 준 거니까 여기 비교하려면 지분율 곱해봐야죠, 이렇게. 지분율을 다 곱해요. 여기 3만 원, 여기는 12만 원, 여기는 15만 원이죠, 이렇게. 그럼 다 더하니까 얼마냐면 30만 원, 여기서 빼니까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이 10만 원이 뭘까요? 10만 원이 영업권이에요. 그럼 아까 계산했던 순자산 공정가액 곱한 거랑 같죠, 이게?
순자산 공정가액 곱해서 뺀 거랑 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요게 요 취득원가 130에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90만 원 들어가 있죠. 90만 원 들어가 있고 재고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재고 때문에 3만 원 들어가 있고 토지 때문에 12만 원 들어가 있고 건물 때문에 15만 원 들어가 있고 영업권 때문에 10만 원 들어가 있죠. 요 투자 차익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없애갈 거죠. 재고는 언제 없앨 거예요? 팔렸을 때. 토지 팔렸을 때. 건물은 팔지 않아도 상각하면 없어져요. 감가상각. 영업권도 상각하면서 없어지고. 됐나요? 자, 그러면 2000X1년 말로 가요. 거기 보니까 2000X1년 말에 당기순이익 얼마 보고 있습니까? 50만 원 보고 있죠. 분개하세요, 같이. 50만 원 보고 있으면 그 중에 몇 프로? 30%.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뭐를 건드려야 돼요? 순자산이 변했으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건드려야 돼요. 투자주식. 증가했으니까 증가시켜야 돼요. 배변에 뭘 적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순자산이 변한 원인이 당기순이익 때문이라면 당기순이익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으로 보내려니까 투자회사 입장에서 지분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영업 외수익으로 잡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을 끌고 왔으면 요거 끌고 왔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고된 당기순이익에는 이것들이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재고자산 팔린 것부터 설명할게요. 재고자산이 언제 팔렸대요, 거기? 재고자산이 2001년 중에 팔렸대요. 2001년 중에 팔렸으면은 피투자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를 장부가액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을 얼마나 더 비싸게 보고 있죠, 지금? 10만 원만큼 더 비싸게 보고 있죠. 그러고 투자했잖아요. 재고가 10만 원도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걔는 장부가액으로 매출원가 잡아버렸죠. 벌써 팔렸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매출원가가 얼마 더 잡히는 게 맞아요? 10만 원 더 잡히는 게 맞죠. 전체적으로. 그럼 얘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과대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10만 원만큼 과대돼 있죠. 이거 제대로 했으면 10만 원 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30%만큼 우리가 얘 더 끌고 온 거지 지금. 더 끌고 왔으니까 지분법 이익을 이만큼 줄이고 3만 원만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줄여야 여기 묻어있던 얼마가 없어져요. 3만 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팔렸을 때. 잘 하세요. 지금 같이. 토지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토지. 토지 안 팔렸죠? 팔렸나요? 토지 안 팔렸죠? 안 팔렸으면 조정할 거 아니죠? 팔릴 때까지. 건물. 건물이 어때요? 건물이 50만 원인데 6년 동안 정액법으로 한대요. 얼마 나오지? 50만 원. 여기에 몇 프로 곱한 거예요? 30%? 그때 얼마 나오냐면 2만 5천 원 나오죠? 결국 2만 5천 원만큼 우리가 지분법 이익 많이 끌고 온 거죠. 많이 끌고 왔으니까 지분법 이익 줄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수익 줄이고 이 짓을 몇 년 동안 할 거죠? 이 짓을 6년 동안. 이거 6년 동안 하면 얼마 없어지는 거죠? 이거 6 곱하면 여기다가 6 곱하면 정확하게 이 금액 되죠. 15만 원. 2만 5천 원에 6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5만 원 나오죠? 6년 동안.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건물 해줘야지, 건물. 아니, 건물이 아니라 영업권. 영업권은 몇 년 동안이에요?
5년? 5년 동안이면 얼마씩 하면 돼요? 2만 원씩? 요 영업권에다가는 지분율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 영업권에다가는 지분율 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권은 누구 입장에서만 잡은 거냐면 투자회사 입장에서 100% 잡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차이 나는 금액에 우리가 30%만 투자한 거지만 영업권은 우리 입장에서만 잡은 거기 때문에 100%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권.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분계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집에 가서. 똑같은 짓 또 하는 거니까 이거.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투자 차익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 배분하고 사후 관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355페이지 해설 밑에 보세요. 해설 밑에. 한편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기초나 기말이 아닌 회계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 주식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피투자회사의 결산일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반주해서 투자차익을 계산한다. 거기까지 밑줄만 쳐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00X 1년 1월 1일 날 주식 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거 주고 샀는데 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자산 장부가액이죠. 순자산 장부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차 대조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자산 알려면은. 근데 우리가 주식을 이럴 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결산한 다음 날이니까 이거 쉽게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식을 만약 2월 1일 날 샀다, 2월 1일 날.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실제 실무에서 그렇죠. 기중에 사니까. 그럼 2월 1일 날 주식 사면은 이 시점에 뭐를 알아줘야 돼? 이 시점에 순자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투자회사. 근데 이날 피투자회사가 결산해요, 안 해요? 결산 안 하잖아요. 결산 안 하니까 순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에 지금 밑줄 친 게. 기중에 취득하니까 그 당시에 순자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순자산 가지고 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샀으면 전년도 기말 있잖아요. 기말. 전년도 기말.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날의 순자산 가지고 계산한다. 뭐 그 얘기예요. 참고만 하세요. 시험엔 대부분 기초에 사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는 기말.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넘어가고 유상증자 시 지분법액의 처리할 건데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 뭐도 할 거냐면은 359페이지 피투자회사의 결손 누적시 이것도 할 거예요. 얘 중요해요. 얘는 지금 먼저 하죠, 얘를. 그 다음에 360페이지의 하단에 지분법과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할 거예요. 얘도 좀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366페이지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서 첫 번째부터 나오죠. 상호보유.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기타 사항들은 1번 안 해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넣은 것 뿐이에요. 368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3번 해외 소재 그것도 고급 회계 때 하시면 돼요. 고급 회계. 중급 회계 때 할 필요 없어요. 369페이지 하단에 있는 4번의 감액 손실 있죠. 걔만 한번 읽어보세요. 감액 손실의 인식 걔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걔는 읽어보세요. 가로 4번. 다음 페이지 가로 5번 있죠.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 가로 6번에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있죠. 그 옆에다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동일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그 고급 회계 하실 때 하세요. 중급 회계 할 때 하지 마세요. 가로 6번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동일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급 회계. 그러면 끝나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주제가 몇 개 더 남았는데 일단은 뭐냐면 지분법에서 중요한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좀 지엽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개 더 남았는데
그런 것들 더 하고 나서 지금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구분해 드렸으니까 그거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어디 할 거냐면은 359페이지에 결손 누적시. 그 분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랑.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2000X) 1년 초에 70만 원에 사서 60% 현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사자마자 지분법을 하면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해봤으니까. 이렇게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대체 싸게 산 거냐 비싸게 산 거냐 이걸 분석해 봐야죠. 70만 원. 뭐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그때 시점에 순자산 장부금액 거의 얼마예요? 밑에 100만 원이죠. 곱하기 60%예요.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물어볼게요. 이거 투자 차익이에요? 영업권이에요? 투자 차익이면서 이 문제에서는 영업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 금액이 순자산 장부가액 맞아요. 장부가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표현해 보니까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어떻게 보니까 일치했다는 얘기는 공정가액과 차이 난 자산부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똑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차이가 나지 조금씩. 근데 출제자는 이렇게 잘 내요. 이렇게 내면 투자 차익을 다 뭐로 보란 얘기예요? 영업권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2001년 말로 가세요. 2000X 1년 말. 2000X 1년 말로 가니까 어떤 게 변했어요? 2000X 1년 말. 어느 회사든 매년 말 뭐가 바뀌어요? 당기 순이익이 바뀌잖아요. 또는 손실. 거기 보니까 2001년 말에 뭐가 생겼죠? 자료에 2001년 말에 뭐가 생겼어요? 이익 손실. 손실 생겼죠, 손실. 손실인데 얼마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5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틀려요. 50만 원 아니고 7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잉여금 20 있다가 50 된 거니까 결손이 70이 손실 난 거예요. 그럼 70에 몇 프로? 60% 하니까 얼마 나와요? 42만 원? 42만 원만큼 지분법 투자주식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죠? 손실 생기면 줄이는 거예요.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순자산이 늘어날 때 늘리는 거예요. 감소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뭘 쓸 거냐? 이제까지 대변에 쓸 때는 항상 뭘 쓰냐면 지분법 이익 썼죠? 대변에. 그리고 줄일 때도 지분법 이익 썼었죠? 그거는 지분법 이익이 있을 때 줄이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이 없다면 지분법 손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42만 원. 그 다음에 2분기 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 2분기 한 다음에 영업권 생각해 줘야죠. 몇 년 동안 하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2001년이 끝났거든요, 일단. 그러면 주식이 70 있다가 42만 원 줄였다가 2만 원 더 줄였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6만 원 남았나요? 26만 원? 26만 원 남았죠? 2002년으로 가요. 2002년으로 가니까 2002년엔 또 뭐가 발생했어요? 2000년 말에는 단기 순손실이 얼마 발생했죠? 50만 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자본합계가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자본이 마이너스 된 거 완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되니까 주주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곱해 보니까 60%인데 줄어든 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만큼 뭐 줄이는 게 맞아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30만 원만큼 뭐 잡아야 되냐면 지분법 손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얼마 남았어? 26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만큼 줄이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자산인데 자산이 뭐가 나게 돼요? 마이너스 나게 되죠. 자산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게. 26만 원까지밖에 못 줄여요. 있는 것까지밖에 못 줄이다. 이게. 그 이유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까지. 왜 그런 거냐? 이거 왜 더 못 줄이느냐? 그 밑줄 쳐드릴게요. 그 이유를. 시험에 나오면 지금 밑줄 치는 거 써야 돼요. 거기 예제 12번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뭐만 하기 때문에 유한 책임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에요. 유한 책임. 그 유한 책임을 쓸 줄 알면 돼요. 우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기가 낸 돈만 책임지면 되지 마이너스 난 것까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얘가 제로 됐기 때문에 영업권 상각을 하려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줄이는 건데. 그래서 못했어요, 일단. 그럼 반영 못한 금액이 총 얼마냐면은 4만 원 반영을 못했죠, 이거 4만 원. 거기다 영업권 상각이 2만 원 있으니까 총 반영 못한 게 얼마예요? 6만 원을 반영 못했어요. 마이너스 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2000X 3년 됐어요. 2000X 3년 되니까 단기 뭐가 생겼죠? 단기순 뭐가 생겼죠? 단기순 이익 생겼죠? 얼마? 40만 원. 그럼 40만 원에 몇 프로? 60%. 24만 원이잖아요. 분기를 해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 늘리고 지분법 이익을 잡는데 이익. 그런데 이걸 다 잡으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반영 못한 게 얼마 있었죠? 6만 원 있었으니까 6만 원 빼고 얼마만? 18만 원만 반영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책에 오타는 조금 이따 수정하고 그 다음 요분기 한 다음에 뭐 하나 더 해야 돼요. 요분기 한 다음에 영업권 상각해야죠. 영업권 지분법 적용 투자 2만 원 줄이고요. 지분법 이익 2만 원 줄이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360페이지 해답 보시고 지금 그 해답에 중간에 2003년 회계 처리 보세요. 그 2003년 회계 처리 오타가 하나 있어요. 대변이 오타인데 대변에 이 계정 과목 이름이 잘못돼 있어요. 지분법 이익으로 바꾸세요. 그 평가자 없애버리세요. 지분법 이익.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잠깐 쉴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어떤 내용 자체가 그 지분법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 피투자 회사에 어디에 관심이 있다? 순자산의 변화에 관심이 있고 처음에 취득할 때 뭐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투자 차익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투자 차익 분석에서 그 사후 관리만 잘할 줄 알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려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부 거래죠. 내부 거래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부 거래는 고급 회계 가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중급 회계에서 이 잠깐 설명했다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 거래가 이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급 회계 공부하면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내부 거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거 있죠? 이 순자산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차익 반영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잘하면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그 355페이지에 3번에 유상증자 있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